몇 번의 크루즈 여행 이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 화려한 축제를 우리만 보기엔 아깝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이번 여행은 아빠와 함께 떠났다. 도쿄에서 대만까지 총 4박 5일.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 나리타 공항에 내렸다. 입국 수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렸다. 신바시에 도착해 호텔 체크인을 하니 이미 저녁이었다. 방은 작았지만 침대도 꽤 크고 깔끔해서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다. 호텔에 짐을 놓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저녁 장소는 신바시에서 걸어서 13분. 현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들르는 오코노미야키 가게였다.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잘라서 나누어 주었고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밖에 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맛도 있지만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던 곳. 배부른 김에 신바시를 좀 더 돌아다녔다. 이른 아침에도 이치라는 영업 중이었다. 칸막이가 쳐진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렸다. 직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칸막이 너머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코메다 커피는 아침 8시부터 사람이 꽤 많았다. 출근 전 노트북을 하거나 신문을 보는 직장인들인 것 같았다. 일본 직장인들 틈에서 조용히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색달랐다. 호텔 체크아웃 후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하였다. 모노레일 창밖으로 도쿄 크루즈 터미널과 MSC 벨리시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터미널 안내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한국어로 된 대만 입국 카드 작성 안내서까지 있어 매우 편리했다. 17만 톤의 MSC 크루즈 벨리시마호는 역시나 압도적인 규모였다. 탑승하는 사람들은 대만, 중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본, 한국 순서였다. 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LED 동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MSC는 이탈리아 선사로, 벨리시마는 이탈리아어로 가장 아름다운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탑승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른 곳은 뷔페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배의 맨 뒤쪽 야외 테이블에 앉아 도쿄 마천루를 바라보며 점심을 먹었다. 저 멀리 도쿄 타워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이번 방은 인사이드 룸이었다. 창문이 없으니 답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어제 도쿄 호텔이 워낙 작았던 터라 오히려 넓게 느껴졌다. 어차피 크루즈에서는 방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인사이드 룸도 괜찮은 선택이다. If only for a moment, take me back to the start. Before the 출항 전 필수 사항인 안전교육을 마치고 출항을 감상하기 위해 16층 갑판으로 올라갔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조금씩 멀어지는 아름다운 도쿄 전경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식사는 정찬 레스토랑 또는 뷔페에서 먹을 수 있었다. 정찬 레스토랑의 경우 저녁은 사전 예약한 시간에 정해진 식당에서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뷔페는 하루 중 대부분 운영 중이므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저녁 정찬, 6인 테이블의 합석이었다. 빵이 먼저 나왔다. 스타터는 생선 요리가 맛있었다. 살짝 매콤한 소스가 입에 잘 맞았다. 파스타는 조개 감칠맛이 잘 우러나 있었고 초코 케이크는 달지 않아서 좋았다.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서비스는 세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음식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평소엔 이런 코스 요리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저녁을 먹고 나오니 피아노 라이브 연주가 있었다. 밤 10시 넘어 돔쇼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디스코 파티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너무 흥이 넘쳐서 놀랐다. 다들 망설임 없이 춤을 추는데 구경만 해도 신이 났다. 매우 한적한 갤러리아와는 달리 레스토랑 안은 벌써 사람들이 가득했다.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먹는 아침은 내가 크루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조식 정찬량이 적은 편이라 이후 뷔페에서 또 먹었다. (8시) 전 뷔페는 생각보다 한가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뒤 배의 맨 위층부터 내려오며 구경을 하였다. 최상층인 19층에 위치한 바다 위 워터파크, 아리조나 아쿠아파크는 가장 신나는 곳이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되는 스카이 라운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레미랜드가 있는 18층. 17층은 없다. 이탈리아 문화에서 17은 불길한 숫자라고 한다. 16층엔 피트니스 센터와 농구, 볼링, 카레이싱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선미엔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하기 좋은 야외 수영장도 있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15층은 실내 수영장 솔라리움,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야외 수영장, 그리고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무제한 뷔페, 마켓플레이스가 있다. 7층엔 스파와 유료 레스토랑, 카지노, 공연 라운지가 있었다. MSC 벨리시마의 중심이 되는 공간 6층. 2개 층 높이 쇼핑거리 천정에 설치된 80m 길이의 LED 동을 중심으로 각종 쇼와 파티가 진행된다.
천석 규모의 메인 공연장 런던 시어터와 메인 정찬 다이닝 세 곳도 6층에 위치해 있었다. 5층 크리스탈 계단은 누구나 인생샷을 남기고 싶어지는 곳. 이곳에서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도 감상할 수 있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 찾게 되는 게스트 서비스와 메인 다이닝 레스토랑 한 곳도 5층에 위치해 있었다. 점심은 정찬 레스토랑으로 갔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먹을만했고 디저트로 나온 밀푀유가 괜찮았다. 다만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점심은 물이 유료였다. 오후는 실내 수영장에서 보냈다. 선베드 자리를 잡는 것도 경쟁이었다. 20분쯤 기다렸더니 자리가 났다. 그냥 누워서 바다를 바라봤다. 저녁 뷔페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공연을 보러 가거나 정찬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은 듯 했다. 대만 음식 코너 국수가 맛있었다. 새콤매콤한 국물이 입에 잘 맞았다. 김치도 있었는데 맛이 꽤 괜찮아서 놀랐다. 밥을 먹은 뒤 젤라또를 먹었다. MSC가 이탈리아 선사인 만큼 젤라또가 맛있었다. 저녁 8시 15분쯤 내일 공연 예약이 오픈됐다. MSC 크루즈 앱이나 복도 스크린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크린에서 진행했다. 오픈되자마자 순식간에 예약이 차기 시작했고 간신히 내일 저녁 6시 반 타임 공연을 예약할 수 있었다. 골든 파티가 열렸다.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 줄 몰랐다. 오늘은 대만 시간으로 바뀌는 날이었다. 1시간이 늦어져 시간을 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 조식도 정찬 식당에서 먹었다. 아침에 따뜻한 죽을 먹으니 속이 편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워터파크가 붐볐다. 워터 슬라이드 타는데 약 30분을 기다렸다. 워터파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이들 놀기엔 괜찮아 보였다. 다음엔 자쿠지로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바다를 바라봤다. 점심 장소는 오늘 처음 들어가 본 일 칠리에조였다. 빨간 포인트 색상이 다른 레스토랑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음식에 워낙 기대를 안 했어서인지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런던 시어터 공연은 좋았다.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췄다. 중간중간 서커스 고개가 섞인 다채로운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저녁 정찬 식당으로 갔다. 오늘의 스페셜은 랍스터 테일 파스타였다. 랍스터가 기대보다 작아 실망했지만 리조또는 맛있었다. 스테이크보다는 생선 요리가 더 나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시간, 화이트 파티로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였다. 하선하는 날 마지막 조식, 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하선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1시간 넘게 걸렸다.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 2004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한다. I'm stuck in a prison of doubt. In this delusion.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사천 요리 레스토랑으로 미슐랭 빛 구루망에 이름을 올린 사천 우초수. 건물 4층 식당가에 위치해 있는데 대만 전통 골목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잘 정돈된 분위기였고 음식 맛도 좋았다. 다음은 망고 빙수 먹기. 날이 너무 더워 택시를 탔어야 했는데 싶었지만 걸으며 골목길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다. 망고 빙수 한 입 먹는 순간 더웠던 기억이 싹 사라졌다. 너무나 맛있었던 망고 빙수. 다시 타이베이 101로 돌아왔다. 대만에서 유명한 펑리스를 구매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아빠와 함께한 첫 크루즈 여행. 솔직히 걱정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즐거워하는 아빠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뿌듯해졌다. 함께 오길 잘했다 싶었다. MSC 벨리시마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운항하는 최신 선박들 사이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7만 톤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와 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탈 수 있다는 점은 MSC 벨리시마만의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